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대한 저의 생각은 너무 거대하고 추상적인 단어라서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지만 당장 빠르게 변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냐면요. 우선은 제가 문돌이고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분들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뭐 굳이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버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형진님은 미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간간히 미디어에 등장하긴 했어요. 영상을 보시고 구글 본사 플레이스토어 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안정훈님께서 링크드인에서 일할 때 CEO인 제프 와이너가 주간 정기회의 같은 데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일도 있었대요. Anyone see the recent World Economic Forum study that just came out? They coined a phrase I hadn't heard before, and they started talking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5 million jobs will be displaced by virtue of new technologies and emerging technologies between now and 2020.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에서 전혀 안 쓰이는 말은 아니고 유행에 실패했죠. 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외국에서 유행되는데 실패했느냐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김영진님은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구성하는 각각을 따로 보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셨고, 안정훈님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유행어 같은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실무적으로 당장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유행에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실용성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실용적이지 못해서 유행에 실패했다는 거죠.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대부분 불법이고,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이 얼마 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서 해외 100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는 70%가 불법이라 한탄할 정도로 규제가 심각한 한국의 상황에서 산업의 수요를 교육이 따라가지 못해 문송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수평적이고 솔직하고 창의적인 협업이 어려운 문화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이젠 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까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이렇게 막 썩 정이 가고 그러진 않았는데, 최근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 기술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돼서 요새는 좀 긍정적이게 바뀌었어요. 아직도 기업 생태계가 정부 주도적이고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자격증 이딴 거 나오는 건 좀 그렇지만요. 여태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만들면서 독자들의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며 확인한 정서의 중심에는 변화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컸던 것 같아요. 정작 학계나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엑셀 배우듯 인공지능을 배워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현대판 다빈치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는 본인도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5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했고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는 특이점이 30년 이내에 올 거라고 했어요. 30년 후면 저는 58살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3년 뒤의 미래를 어렴풋이 내다보고 자기 분야의 최신의 실무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만 갖춰도 꽤 괜찮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글쎄요, 그렇게 당장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물론 리더십 위치에 있거나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조금 더 멀리 미래를 상상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냥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가 실리콘밸리까지 날아가서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입문 콘텐츠를 만들고 두유노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현업 실무자들한테 질문을 했던 이유는 실리콘밸리가 4차 산업혁명의 발상지와도 같은 곳이잖아요. 실제 거기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터뷰 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반응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기분은 좋아요.
이런 포인트들은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에는 빅데이터와 같은 유행어들이 많은데 유행어에 호도되지 말아라. 통계학은 100년도 넘게 됐고 데이터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나도 인공지능이 의식이 생겨서 인간을 배신하는 것과 같은 게 걱정이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효율화와 최적화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되게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많아져야 사람들도 변화를 이해하고 한 발 한 발 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업에서 일하는 프로들은 진짜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을 가치, 조금은 오래갈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향해 꿋꿋이 걸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계학과거든요. 안 어울리죠. 몇 년 전부터 막 세계적인 연구기관들, 막 미디어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회계사가 대체될 거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수업의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야, 너네들 회계사가 없어질 것 같아? 너네 그 인공지능 있잖아. 그것 때문에 뭐 타임지에서도 막 회계사가 곧 없어진다 그러고. 야, 근데 너네가 회계가 하는 일은 뭔지 알아? 현미경이야, 현미경. 시장이 합리적으로 잘 굴러가게 돕는 거지.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이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잘 굴러가기 위해서 그동안 회계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론과 모델들을 만들어 왔는데 인공지능이 생기면 말이야, 회계는 점점 더 정교해질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전문 회계사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세무사, 회계사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기업 재경부에서 이렇게 영수증 관리하는 사람들은 없어질 수도 있어. 일부 회계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전문 회계사는 여전히 필요해. 인공지능을 통해서 회계는 여태 못 해본 것들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에 도달하게 될 거니까. 뭐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좋게 볼 수도 있는 일이야.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해서 회계가 없어진다고 할 게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는 너네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똑똑해지는 시대, 서로 다른 다양한 것들이 융합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스스로 학습해 인간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직업이 뜨는 거고요. 왜냐면은 인재가 모자라니까요. 공교육, 사교육, 가정교육, 미디어가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변화를 감지하고 아니면은 우연찮게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일찍이 변화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실리콘밸리 기준으로 연봉 1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남들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과학 이런 거 공부한다고 여러분들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사는 인생, 사람이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좋아하는 일 해도 힘들어요. 일자리가 사라진다, 인공지능이 위협적이다,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건데 시장은 저쪽으로 다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을 거예요. 재무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은행 갔다 오고 영수증 끊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런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영진 포함 내부 임직원들 그리고 파트너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가 웨이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손님이 오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는 일이 아니라 손님에게 최상의 매장 경험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기술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싫었던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재무부서나 식당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어떤 기술이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자원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경영진이나 아니면 사업주한테 제안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더 잘 달성되고 사업이 잘 된다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 관련해가지고 영상이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 가려면은, 아니면은 최신의 기술들을
학습하고 연구하려면은 꼭 유학을 가거나 미국에 가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주변 엔지니어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단은 해외 취업을 하려면은 유학을 가는 게 좋긴 좋은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유학 없이도 바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고,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약간 좀 그런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가 된 분야래요. 효과가 잘 나온 지도 몇 년 되지 않았고, 최근에는 김영진님의 교수님이었던 앤드루 응 교수가 동영상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머신러닝 강의를 무료로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해서도 유튜브나 코세라나 뭐 이런데 그게 무료로 아니면은 한 5만원 정도 내면은 들을 수 있는 양질의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가가지고 배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있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 최신의 기술 같은 거는 영어권에서 좀 많이 등장을 한다.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뭐 페이스북을 사용하거나 자기 분야 관련해가지고 최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뭐 정보망 같은 거를 구축해 놓으면 좋을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인터뷰이들은 왜 죄다 남자인가요? 이건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섭외할 때 되도록이면은 반반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실리콘밸리에는 남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지역인 샌프란시스코, 산호세를 맨프란시스코, 맨호세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부르기도 해요. 왜냐면은 엔지니어들이 많은데 지금의 엔지니어들은 한 5년 전, 10년 전에 대학 교육이나 중고등학교 이런 데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좀 남성이 많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여성 엔지니어들도 늘어나고 이렇긴 한데 남자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앞으로 남을 에피소드들에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창업 경험이 있는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 친구 등 다양한 멋진 여성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 남초 채널이다 너무 이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영교 디자이너님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남은 몇몇 디자이너 분들에 대한 이야기와 묶어서 함께 해설을 할게요. 지금 다른 분들 거 편집하고 있는데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영역별 경계가 무너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는 시대니까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이렇게 디자이너 이야기만 보지 말고 엔지니어, 데이터 과학자 이런 에피소드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지니어 분들도 디자이너, 창업가, 마케터들 이야기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정주행했을 때 지금 테크 분야, 스타트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름 핫한 이슈들, 변화들에 대해서 깊진 않더라도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쉽게 말해서 콘텐츠 많이 보고 좋아요, 공유하기, 페이지 미리 보기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해설 코너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